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박사입니다. 이 세상의 고민 중에 어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시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단연 돈 고민일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민 중에 돈 고민이 단연 으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서당 훈장이셨던 할아버님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재산 분명 대장부라고요. 대장부는 재산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내 것과 내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나의 것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자는 물질을 부리되 물질에 부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뜻과 오묘한 진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군자 역물이요 소인은 역어물이라. 순자의 어록이죠. 순자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은 물질의 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지식도 물질에 예속되어 있고 정치도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사회를 이끌어야 할 리더들도 물질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CEO도 종업원도 모두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는 자기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날뛰는 세상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청렴해야 할 공직자도 물질의 눈을 돌리며 교사도 교수도 물질의 유혹 앞에서 예의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세상의 지배자요 물질을 가진 자가 세상의 임금이 된 지가 오래되었죠.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계시에 열광하는 백성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 기회를 나누어 줄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특권을 빌미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반칙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수탈의 역사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규칙이나 상식이나 윤리 따윈 버리고 돈만 향해 달려가는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가히 목불인견 그 자체입니다. 그리하여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간에 셧아웃 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관저에 틀어박혀서 무슨 짓을 했건 아무개 씨와 무슨 짓을 했건 국정을 농단했건 아니건 다 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려고 노력했다는 보도 하나의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유부녀 농락사인 젊은 인간이 말하는 대로 조합하여 포괄적 뇌물죄니 뭐니 하면서 30년인가 구형했다고 하죠. 여러분, 포괄적 뇌물죄가 뭡니까? 돈을 실제로 먹지는 않았는데 먹으려 했었고 그냥 두었더라면 반드시 먹었을 수도 있는 죄라고 하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아무튼 돈이란 것은 가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반대의 사람에게는 분노의 숲에 불을 그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보고 시소 증후군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소는 올라간 사람은 재미있고 내려온 사람은 재미가 없을 것 같는데 자꾸 하다 보면 높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까 겁이 나고 또 떨어진 사람은 쿵 하면서 허리 다칠까봐 또 두려워하는 상대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초등학교 때 과외수업비 몇 달치 미납되었다고 종아리 30대 맞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하필 요때 사업에 실패하셨을까 원망도 했죠. 중학교 때는 어린 동생 학비 먼저 내느라 형인 내가 서무선생에게 시달렸습니다. 체육 담당 김영호 선생은 배구공 한 개를 잃었다면서 기어코 반장인 나에게 1,200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인데 배구공 한 개, 방과 후가 되면 동네 개들도 운동장에 와서 공 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고요. 또 출석부를 교무실에 갖다 놓았는데 그 안에 만년필 들어있었다면서 나를 도둑으로 몰고 2달이나 괴롭혔죠.
그 선생님 지옥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살아계신다면 회개하시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도둑이 아니라고 항변해준 박순창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순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거둔 돈을 자기한테 상납하라고 무척 나를 괴롭혔습니다. 학생들 돈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버텼습니다. 졸업식날 저를 부르시더니만 너는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인간 개망난이가 될 거라며 돈을 상납하지 않은 나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저를 저주하였습니다. 졸업 선물치고는 대단한 선물이었죠.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기로 낙점이 되었는데 하루 전에 다른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하게 한상 받아 드시고 바꾸어버렸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직에 나가보니 돈이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특등공신으로 지역의 기무부대장으로 특차로 승진되어 나가기까지는 좋았는데 저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국방 5인방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나에게 하였습니다. 어떤 용렬한 높은 분은 600명이 모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칭찬을 하였습니다. 600명, 1200개의 눈초리에 들어있는 시샘, 그 시샘 질투 덕분에 저는 살처분되는 소와 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뇌물을 가져오면 한 자리 준다는 다른 표현 방법이었는데 사인을 못 읽었으니 아웃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사인을 읽었더라도 제가 뇌물을 가져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뇌물은커녕 선물을 가져오는 부하 직원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에게도 뇌물은 절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뇌물을 갖다 바쳐도 야단먹고 저 사람에게 뇌물을 요구해도 망신만 당하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 왜 남의 돈을 탐내야 합니까? 정치를 잘하라고 뽑아놓으니 국민 돈 꿀꺽꿀꺽 삼키라고 뽑아놓은 줄 아시는 나라님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의 고향 부직경이 아짐에는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집에 부자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던데 네가 크면 우리 아들 부자 되게 잘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 그것은요 250년 정도 가전되어 내려온 화식전입니다.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 비밀이 담겨있는 기록이죠. 정조대왕은 나라가 부국이 되고 가정이 부유하게 되려면 화식전을 읽게 해야 한다면서 다산 정약용에게 해설서를 만들어 널리 보급하라고 하명하였습니다. 선비들 사이에서도 화식전 암송클럽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식전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검토를 하신 심사위원님은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이런 내용은 알지 못했는데 권 박사는 앞으로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동업자의 세상입니다. 유유상종의 세상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정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 격려하면서 동력을 받게 되는데 저는 혼자입니다. 동양 최초 화식 박사라고 하지만 최초란 단어는 명함의 빛만 더할 뿐입니다. 책을 10권 출간하고 56회 칼럼과 삼성경제연구소와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였습니다만 화식전의 원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내용보다는 즐거움을, 미래보다는 지금의 귀와 눈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한 것이 유튜브인데 역시 제가 넘을 수 있는 벽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해라, 재밌게 해라, 눈에 띄게 해라, 욕설을 적당히 앨범으로 해라, 그런 너는 얼마나 벌었냐 등등 요구와 질문은 많았지만 구독 하나 눌러주지 않으며 또 신의 한 수 정도는 되어야 구독해주지라는 우리 안동 양반 후손님들의 허상과 위상을 보면서 더 이상 진행할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부처를 전하는 스님은 부처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까?
주님의 도를 전하는 목사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이제 작별을 구할까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인 화식제는 비밀의 영역에 다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운명과 팔자라는 허상에 달려있는 복주머리를 향해 다림질하는 그림이 제 눈에 그려집니다. 팔자도 운명도 아니라고 사마천은 말했습니다. 지혜를 갖추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했죠. 기회를 잡으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참, 마지막 한마디 더 강조하겠습니다. 유언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유언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정조대왕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이 살려면 화식진을 읽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을 지킬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유언을 잘 지켰더라면 실사구시의 유전자가 우리 피 속에 새겨졌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만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옛날과 같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국가의 산업을 틀어지고 일괄적으로 지도를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기 전에는 나라의 경제력은 다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식전의 지혜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다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도 개인의 부는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